옷이 드라이클리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이 될 때 그걸 알아보는 꿀팁이 있는데요. 옷 주머니 안쪽 깊은 곳에다가 얇은 휴지 한 장을 접어서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탁설입니다. 동네에 믿을만한 세탁소를 찾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세탁소에 직접 가는 일은 드물고 수거 배달을 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 세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비자는 알 길이 없어요. 동네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세탁소가 잘하는 세탁소이겠거니 해서 한번 맡겨보면은 막상 기대 이하인 경우도 많아요. 세탁소는 그야말로 복불복이 참 많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생산자이기도 했고 소비자이기도 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좋은 세탁소를 찾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겨울옷 세탁 맡기실 분들이 동네 세탁소에 전화를 한번 싹 돌립니다. 패딩 한 벌에 얼마예요? 코트 한 벌에 얼마예요? 단골 멘트인데요. 가격 중요하죠. 요즘 겨울옷 정리 시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맡기면 할인도 많이 해주고 해요. 하지만 싸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당연한 말 같지만 마냥 싸게 하는 세탁소가 잘하는 세탁소일 리는 없습니다. 너무 가격을 많이 후려치는 곳은 반드시 거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우리나라 세탁비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만큼 가장 영세하고 투자도 잘 안 되고 그러니 이제 몸으로 많이 때우는 업종이다 보니까 요즘같이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탁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어요.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디선가 그 품질의 타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두운 코트 같은 옷들은 사실 더러운 기름으로 세탁을 해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티가 많이 안 나서 세탁이 깨끗하게 잘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또 이제 많이 맡기면 할인을 해준다는 거는 결국에 물량 뛰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꼼꼼히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말림으로 작업될 가능성도 많지 않겠어요? 따라서 무조건 싸게 해주는 곳보다는 제값을 받고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곳을 가져야 여러분들의 옷이 제대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마냥 비싸게 받는 세탁소가 잘하는 세탁소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또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격에 맞는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돈이 아깝지 않겠죠. 비싼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기계가 좋다든지 기름이 깨끗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룩을 빼야 되는지 뭐 보풀을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꼼꼼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추가 요금을 적정하게 견적을 내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옷을 가지고 갔다면 세탁 전에 이래 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청구가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탁 전에 먼저 상담이 이루어지는 세탁소는 비싸게 받는 만큼 제대로 세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견적 없이 막무가내로 세탁 다 해놓고 비싼 요금이 똥 청구가 되는 그런 곳은 마냥 좋은 세탁소라고 말하기도 좀 힘듭니다. 정확한 견적을 내주는 곳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만큼 경험이 있는 곳이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곳입니다. 가까운 곳이라면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보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눈여겨보셔야 될 곳은요, 바로 카운터입니다. 카운터가 밝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카운터는 고객들의 옷을 1차로 건품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어두침침하고 옷을 이렇게 산처럼 쌓아두면서 정리가 안 된 곳은요, 여러분의 옷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매장의 청소 상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탁을 잘하는 집은 결국에 사장님의 성격이 깔끔해야 돼요. 성격이 깔끔하지 못하면요, 옷도 깔끔하지 못합니다. 세탁소 사장님 성격은 병처럼 집요한 결벽증 같은 게 있을수록 좋아요. 세탁소는 어쩔 수 없이 먼지도 많이 나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곳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곳이라면 여러분의 옷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탁소에 가시면은 전반적으로 세탁이 되고 있는 옷들을 스캔을 한번 해서 보세요. 이 세탁소가 잘하는 곳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흰옷, 여성복이 많은 곳이죠. 흰옷의 백도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과탄산소다를 때려 넣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탁소 기술의 정점은 표백, 그 흰옷의 백도를 얼마나 극강으로 끌어올리느냐, 그것이죠. 거기에 여성복은 곡선이 많고 디자인이 남성복보다는 많이 들어가서요, 이 세탁소가 다림질을 얼마나 섬세하고 꼼꼼하게 하냐 못하냐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장에 흰옷과 여성복이 주로 걸려 있다면 일단 먹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세탁소의 분위기를 파악을 했다면 사장님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많은 고객분들이 옷을 두고 가시면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가시는데요. 절대로 알아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력 있는 세탁소 사장님은 이 오염이 언제 어떻게 묻었는지, 고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물어보고요. 또 고객의 말에 경청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문진을 하는 것처럼 오염을 잘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최대한 얻어내면 불필요한 작업 없이 옷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화를 내거나 고객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사장님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본인이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어를 하시는 거죠. 항상 여유가 있으시고 고객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잘 알려주시는 사장님이 정말 실력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상가 세탁소가 8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이에요. 그만큼 옷을 걸어둘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더욱이 요즘같이 부피가 큰 옷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 실내 안에서 모든 옷들을 처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길을 지나다 보면은 옷을 밖에다가 걸어두고 이불도 밖에다가 말리는 세탁소가 있는데요. 그런 세탁소는 무조건 걸러주세요. 가뜩이나 요즘 황사에 미세먼지의 공기질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 대로변에 있는 세탁소라면 그 매연까지 기껏 세탁 잘 해놓고 그 위에 다시 오염 물질을 달라붙게 하는 건데요. 아직도 밖에다가 옷을 널어두고 이불 밖에다가 말리는 세탁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너무 협소한 매장보다는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세탁소를 가셔야 그런 데서 오는 역오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겨울옷을 맡기고 여름에 안 찾아가다가 입을 때가 돼서야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는 맡기는 분들도 문제고 맡아 주시는 분들도 문제예요. 고객의 옷을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빨리빨리 배달을 하든지 찾아가시라고 하는 세탁소가 좋은 세탁소예요. 세탁소는 옷을 보관하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먼지 많고요. 기계에서 나오는 스팀 때문에 습도 관리도 어려워요. 비닐 커버를 아무리 씌워 놓는다고 하지만 밀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탈 수가 있고요. 통풍이 안 돼서 옷에는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맡기시는 분들은 조금 귀찮고 내 집에 공간이 좁더라도 절대로 세탁소에다가 장기 보관을 하지 마시고요. 세탁소도 옷이 너무 빽빽하게 있는 곳보다는 바로바로 배달되고 회전이 잘 되는 그런 세탁소를 추천드립니다. 세탁소 사장님들 카페가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이 옷이 얼마짜리죠? 세탁비 얼마 받아야 되죠? 브랜드도 모르시고 그 옷의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세탁의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패션의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물론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탁도 잘 해주면서 옷의 가치도 잘 아시는 분이라면 더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마르지엘라 바풀 같은 실밥 같은 거 자르면 안 된다든지, 오프화이트는 프린팅이 갈라짐에 주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특성은 단순히 케어 라벨로만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죠. 요즘에는 세탁 약품도 좋아지고 기계도 되게 좋아져서 세탁소 사장님들의 실력은 상향 평준화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나이 많은 사장님들이 더 실력이 좋으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젊고 옷에 관심이 많은 사장님들의 세탁소가 더 세심하게 케어를 해주는, 잘해주는 곳일 수도 있어요. 이건 약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 같은 게 있는데요. 옷에서 기름 냄새가 안 나면 드라이를 안 했구나 하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드라이 기름도 친환경으로 냄새 전혀 안 나는 비싼 기름도 있고요. 좋은 기계일수록 드라이 클리닝 기름 회수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를 해도 기름 냄새 안 나는 게 더 좋은 세탁소예요. 최근에 드라이 클리닝 용제가 파킨슨병을 유발한다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기름 냄새가 뭐 좋은 거라고 기름 냄새가 나야 될까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참고로 세탁소에 옷이 드라이 클리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이 될 때 그걸 알아보는 꿀팁이 있는데요. 옷 주머니 안쪽 깊은 곳에다가 얇은 휴지 한 장을 접어서 넣어주세요. 그걸 나중에 꺼내 봤을 때 그 휴지가 원형이 잘 유지가 되었다면 드라이 클리닝을 한 것이고요. 노가 없어지거나 흐물흐물해졌다면 물 세탁을 한 것이다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름에는 휴지가 녹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세탁소는 병원이랑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도 각기 잘하는 주특기과가 따로 있듯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다 잘하는 세탁소는 진짜 드뭅니다. 운동화 잘하는 데가 있고요. 표백 잘하는 데가 있고 가죽을 잘하는 곳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등으로 작업한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하신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택배로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템은 그런 곳에 따로 보내시는 게 좋고요. 솔직히 문제가 될 게 없고 비싸지 않은
판매하는 의류는 세탁 특공대나 런드리고 같은 대형 세탁 업체가 가격도 저렴하면서 기계도 최신식이고 기름 관리도 체계적인 매뉴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공장형 업체는 보풀 제거나 꼼꼼한 케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관리가 필요한 옷들은 따로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주변에 좋은 세탁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찔빵!